또 터졌습니다. 끝나지 않은 배국의 학교 폭력 파문. 이번에는 당시 쌍둥이 선수들과 함께 숙소 생활을 했다는 피해 주장이니 당시 감독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1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쓴이 A는 쌍둥이 배구 선수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A씨는 자신이 전주 중산초근영중근영여고 배구부 출신임을 인증하는 온라인 조회 이미지를 캡처해 첨부하며 당시 배구부 감독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고 화가 나서 글을 적는다. 저 또한 피해자였지만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운을 뗐습니다. 최근 흥국생명 소속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의 과거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당시 배구부를 지도했던 감독 B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선수들 사이의 괴롭힘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쌍둥이들이 숙소 생활을 힘들어한다고 했다. 그런 일은 모른다라고 하셨죠? 모른다고요? 당시 선생님 제자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모르신다고요? 라고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A씨가 증언한 당시 숙소 내 쌍둥이 선수들의 괴롭힌 내용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중 한 명과 같은 반이었고 씻고 나와서 입을 옷과 수건, 속옷 등을 저에게 항상 시켰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샤워 준비를 해서 가해자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날 밤에 가해자들이 갑자기 저 혼자만 따로 불러서 집합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집합을 시킨 내용은 가해자 중 한 명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저에게 오토바이 자세를 30분 동안 시키며 지갑이 사라졌다. 내가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물어서 안 가져갔다고 했지만 거짓말 치지 마라. XX야 너 말고는 내 옷장에 손댄 사람이 없다. 너밖에 없다라는 상욕을 하며 저에게 의심을 했다며 저는 강한 부정을 하며 안 가져갔다. 나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믿어주지 않고 감독님에게 제가 지갑에 손을 댔다고 말을 해서 감독님이 단체 집합을 시켜 제 뺨을 때리며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라고 하셨고 전 안 가져갔다라고 하니까 가져갔다고 할 때까지 때릴 거라는 말과 함께 제 양쪽 뺨을 무자비하게 때리셨다고 덧붙였습니다. 40대 가까이 맞았다는 A씨는 구타가 안 끝날 것 같아서 제가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한 뒤 마무리를 지었다. 그날 이후로 선생님들을 통해 손버릇이 안 좋다. 도둑 X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가해자들은 다른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시는 걸 안 좋아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숙소나 체육관에 오시면 항상 가해자들 몰래 체육관 창고 같은 데에서 숨어서 만났다며 그러다 만나는 게 들키면 그날은 땀수건과 옷걸이로 저의 몸을 구타하였고 교정기를 한 제 입을 수차례 때려 항상 입에 피를 머물고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합장에서 경기 중 발목을 크게 다쳐 경기를 못 뛰게 된 상태였는데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시땡땡땡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라. 너 때문에 시합 망하는 꼴 보고 싶냐. 안 아픈 거 아니까 이 약물고라도 뛰어라라는 말을 했다. 그날 숙소에 들어가서 집합을 당하며 다쳤다는 이유로 욕을 먹었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런 가해자들이 TV에 나와 웃는 모습을 보며 정말 허무했다. 무기한 출전 금지? 국대 선발 제외? 그런 거 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풀릴 것들인 거 알고 있다며 그치만 저번 2차 폭로자와 같이 계속 그대로 둔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게 뒷받침할 만한 지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열린뉴스통신과 피해자 3명이 가진 인터뷰의 일부 내용 중에도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의 질문은 학교의 조치는 어땠나요? 라는 질문에 A씨는 제가 얘기하자면 저는 B씨랑 같이 운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이 운동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도망 나온 거고 그 다음에 B씨가 거기에서 운동한 건데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몰랐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걔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을 거고 걔네 성격이 어떤지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훈련, 숙소 생활 걔네 위주로 돌아갈 때가 있는데 잘못된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그렇게만 갔는지 전 그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걔네가 다 쓰레기란 걸 알고 있는데 왜 다 걔네만 감싸주고 했었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C씨는 다른 언론사에 그때 당시 감독이었다면서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 그분은 솔직히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배웠었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쳤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의 쌍둥이가 그때 당시 숙소 생활을 힘들어 했다라고 인터뷰했어요.
근데 솔직히 걔네 입장에서는 나름 힘들었겠죠. 걔네한테 당한 건 저희들이거든요. 저흰 진짜 하루하루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려고 운동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지?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너무 심각했어요. 제가 하루하루 울면서 지냈어요. 그 선생님 인터뷰에서는 사실이 아닌 점도 있어요. 그 부분이 남자 선생님이어서 2층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2층에 안 올라갔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말이 안 돼요. 진짜 저희가 증인이거든요. 진짜 화나요. 이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증언에서도 일관성 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다영, 이재영 쌍둥이 자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군요. 이재영과 이다영은 2월 초 불거진 학교폭력 의혹을 시인한 뒤 구단과 대한민국 배구협회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가 불명예 속의 코드에서 사라졌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한으로 명시된 징계의 특성상 언제든 다시 코트로 돌아올 여지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추가 폭로의 글쓴이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징계가 다시 풀릴 것을 알고 있다. 계속 그대로 둔다면 나와 같이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영구적인 자격 정지 등 더 강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런 논란에 분노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폭력 행위를 두고 지금 와서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는 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협박이나 폭행 모욕죄, 특수상해죄 등 학교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은 공소시효가 5년, 길어야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이때 저지른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운데 형사 책임이 면해지거나 감경되는 기준 연령을 낮추고 선고 가능 형량을 20년에서 25년까지 강화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반면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소년범들이 범행 직후 보호 처분을 받도록 행정을 개선해야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및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